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로우 타일러입니다. 네, 쌤입니다. 하이 타일러예요. 저번 주는 쉬었어요. 왜 쉬었죠? 뭐 일신상의 문제로 쉬었습니다. 아, 네. 뭐 방송이 그래서 안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죠.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방송 기다리셨을 텐데 못 올라가서 죄송하고요. 이렇게 함부로 그냥 저희들 마음대로 쉬어서 죄송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미리 공지를 드렸어야 되는데 네. 저희도 좀 그러네요. 일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까 네, 좀 각자- 생업의 문제도 있고. 그쵸. 네네. 기다리셨다면 죄송하고요. 네. 앞으로 공지는 띄우겠습니다. 네, 공지를 띄워야겠네요. 네. 그러네요. 네. 공지를 띄울 수 있었는데 안 띄운 제 잘못입니다. 아, 뭐 제 잘못이 아니죠. 저희들의 잘못이죠. 아, 뿌듯하네요. 네. 아, 좋아요. 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맥주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맥주 방송 다음에 또 다시 맥주 방송을 또 저희가 오늘 그쵸. 진행을 저번 주에 한 번 건너뛰었으니까. 네, 원래는 저희가 이제 다른 주제로 얘기하는 포인트리스 살롱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한번 건너뛰고 그래요. 맥주 방송이 또 인기가 많다 보니까 댓글이 요새 쌤의 인기가 어마어마해요. 역시 한우를 파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좋아요. 네. 저는 정신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보리자루예요? 얘기하시죠. 오늘은 무슨 주제로 얘기하실 건가요? 네, 저번 시간에 이제 하이네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아, 또 하이네켄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으셨어요. 아,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댓글은 사랑이에요. 네, 저희들이 댓글을 먹고 자라거든요. 그럼요. 또 댓글을 보면 저희가 또 이제 뭔가를 또 전해드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또 한 분께서 또 달아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힘을 얻어서 이렇게 또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하이네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하이네켄이 이제 어머님의 지원을 받아서 양조장을 인수를 해서 세계적인 맥주를 키워낸 뭐 그런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의 힘이 대단했죠. 그렇죠. 오늘은 아버지의 힘입니다. 아, 그래요? 역시 부모님 잘 만나는 것도 운이에요. 네, 중요한 운이죠. 네, 음. 그래서 오늘은 그 칼스버그라는 이제 좀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이제 칼스버그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칼스버그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먹어봤죠. 네, 칼스버그 저도 이제 엊그저께 또 한번 오늘 방송을 위해서 한 캔 사다가 먹어봤는데. 역시. 네, 여전히 뭐 괜찮은 맥주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저도 뭐 맛은 사실 하이네켄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막 특색이 있는 맛은 아닌데 역시나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좀 맥주의 스탠다드에 가까운 느낌으로 그냥 되게 깔끔한 맥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거죠? 네, 라거입니다. 어느 나라 맥주죠? 덴마크 맥주입니다. 덴마크. 아, 죄송합니다. 급하게 연락이 오셨네요. 아, 네. 누구예요? 네, 여러분도 아시는 분입니다. 아, 오케이. 네네. 네. 어쨌든, 네. 데니시 라거. 네, 데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칼스버그의 그 초록색 이제 캔 맥주를 보시면은 그 빨간색 왕관 마크가 그려져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그게 이제 덴마크 왕실로부터 공인을 받았다는 이제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덴마크 내에서도 현재 지금 점유율이 한 70% 가량 뭐 있는 되게 덴마크 내에서도 괜찮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제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 맥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약간 것 같아요. 덴마크에서는 카스급의 인기를 누리는군요. 그렇죠. 70%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록색 병인가요? 초록색 캔인데 병은 제가 하얀색 아니에요? 병은 모르겠어요. 초록색 캔은 맞아요. 네네. 하얀색 병은 아닌 것 같은데. 하얀색은 뭐 여러 가지 뭐 네. 버전이 존재하겠죠. 칼스버그도. 병도 초록색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네. 하이네켄하고 비슷하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초록색 병 유행인 이유가 있나요? 초록색이 이제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맥주는 이제 갈색 병에 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빛의 투과를 이제 아무래도 좀 막아주다 보니까 맥주의 변질을 좀 이제 막아준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저번에 하이네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록색 병은 이제 하이네켄 경우에 마케팅 수단으로 삼은 경우가 맞고요. 이제 아마 칼스버그도 비슷한 이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무래도 병의 색깔이 다르다 보면은 이제 매대에 진열이 됐을 때나 그럴 때 눈에 띄기도 하고 또 이제 자신의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가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뭐 왕가의 색깔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가문의 색깔이라든가?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별 의미 없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덴마크에서 온 맥주. 네, 덴마크에서 온 맥주.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네. 아버님이 오셔야 되는데. 네, 아버님이 언제 나오나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맥주 자체는 1800년대에 일단 19세기 그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맥주고요. 이 이제 맥주가 어떻게 처음으로 탄생을 하게 됐냐면 이제 덴마크 나라 위치를 보시면은 이제 독일과 국경을 맞닿고 있어요. 독일의 이제
약간 북부 쪽에 있는 약간 반도 모양으로 이게 덴마크가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거든요. 세계 지도를 보시면. 아, 그러네요. 네. 그 왼쪽이 스웨덴이죠? 네, 맞네요, 네, 네. 맞네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 이제 뭐 저런 섬도 있고 사실 뭐 그린란드도 덴마크 소유고 뭐 그러긴 한데 어쨌든 이제 메인 그 코펜하겐 수도가 코펜하겐인데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위쪽 독일 위쪽에 있는 반도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이제 덴마크에는 독일 맥주가 주로 이제 수입이 됐다고 해요. 이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생산이 되는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제 소비가 되는 맥주는 독일에서 들어온 맥주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덴마크의 왕이 덴마크 왕 프레드릭 7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 나가는 건가요? 네. 아니 근데 덴마크가 지금도 왕실 국가인가요? 네, 지금 이제 그 왕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왕이 있나요? 네, 입헌군주제식으로 이제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왕이 있는 걸로 그러면은 있습니다. 뭐 대통령을 뽑지 않고 네, 뭐 이제 수상이라든지 뭐 총리라든지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정치 제도까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네네. 왕이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외로 유럽에는 왕이 살아남은 거가 많아요. 네, 그럼요. 네. 왕실이 있군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영국이고 뭐 다른 나라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영국이란다. 유럽은 입헌군주제가 많아요. 네. 대신에 뭐 영국처럼 다 실권은 없죠. 그렇죠. 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그냥 하고. 뭐 상징적인 의미인가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맥주는 왜 이렇게 맛이 없지? 하면서 이제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네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좀 이제 대표할 수 있을 만한 맥주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모를 내는 겁니다. 이제 우리 왕실을 대표할 만한 맥주를 너네가 한번 만들어 봐라. 이게 한 1840년대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람이 이거를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야콥 크리스티안 야콥센 플레이면 약간 그 동화가 생각나네요. 뭐요? 공주를 웃겨봐라. 뭐 이런 거. 덴마크 영화예요? 아니 뭐 그거 있잖아요. 그 동화가 네. 있어요. 유럽 아라비안 동화인데. 나이트 뭐 이런 그런 것도 건가? 나오고 뭐 금으로 옷을 지어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한번 너희들이 해봐. 왕가가 이제 나서서 한번 해봐라. 네. 그러니까 심심해서 그런가 봐요. 어쨌든 이 야콥 크리스티안 야콥센 야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사람이 이래서 그 맥주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해요. 1847년도에. 뭐 하던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은 돈이 많았던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도 기록이었어요? 기록을 찾아보면은 이 사람의 직업은 수집가라고 나와요. 예술품을 수집하던 사람이다. 네. 자선사업가다. 그렇게 나옵니다. 콜렉터까지만 했으면 네. 이 사람이 뭐 중간상이 이렇게 되겠는데. 네. 자선사업가이자 수집가이자. 어.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야콥센이라는 사람이 예술품을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에 지금 현재 칼스버그 박물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수집한 예술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돈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름에 칼스버그가 안 들어가네요. 네, 그 얘기도 좀 나옵니다. 이제 네, 어쨌든 야콥센이 이름이 야콥센이에요. 네, 야콥 크리스티안 야콥센이에요. 야콥센. 네, 야콥센. 그게 뭐냐면 야콥의 아들이란 소리예요. 야콥센이. 그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이름이 손으로 끝나거나 센으로 끝나거나 네. 하면은 누구누구의 선 뭐 네. 이런 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야콥센의 아들. 네. 야콥센의 아들 야콥이 온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약간 뭐 제임스 주니어 뭐 이런 느낌? 네. 알겠습니다. 네, 약간 북유럽 쪽이 그런 식의 이름을 많이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이제 왕의 그런 공모를 받고 맥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1847년도에 그 칼스버그라는 맥주를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왜 칼스버그냐면은 이 사람 아들의 이름이 칼입니다. 칼. 칼스. 근데 왜 그 사람 야콥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이름 칼이었다고요? 네, 아들 이름이 칼입니다. 왜 버그는 왜 붙었지? 버그는 이제 언덕 혹은 산 그런 맞아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독일어의 칼의 언덕, 칼의 산 해가지고 산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거 아닌데 이제 뭐 양조장이 산에 있다던가 뭐 그랬나 그 보죠. 아이스버그가 그 말이구나. 네 맞아요. 얼음산이란 소리구나. 네 맞습니다. 버그가 독일어로 언덕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BERG 해가지고 이제 처음 칼스버그 알았다. 네. 그래서 칼스버그라는 이름은 사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맥주예요. 칼의 언덕이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이 맥주를 만든 나이가 24살입니다. 야콥센이. 네, 야콥센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1800년대면 네. 20대 중반이면 거의 중년을 향해 가는 나이에요. 그럼요. 네, 곧 죽을 자기 사람이죠.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맥주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 않았는데 이 칼스버그가 굉장히 이제 맥주의 역사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점은 이 사람도 굉장히 효모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좀 자세하게 합니다. 근데 약간 덴마크가 그쪽으로 유명한 것 같아요. 덴마크 하면 약간 요구르트
그러니까 유명한 느낌이 낙농업 있거든요. 국가에 그러니까 약간 그런 뭐 효모.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이제 어쨌든 그 저번 시간인가 어쨌든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파스테르 박사가 이 맥주 효모에 대해서 이제 이론을 최초로 이제 좀 확립을 한 사람인데 파스테르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파스테르는 프랑스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파브로는 어디 사람이에요? 파브로도 프랑스 아닌가요? 파브로가 누구예요? 그 파브로 곤충기. 아 초등학교 나오신 거 맞죠? 네. 저는 그 석주명님 아십니까? 아 나비. 네.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효모에 대한 연구를 되게 좀 빡세게 해가지고 그 순수한 효모를 배양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뭔가 되게 균일하지 않은 효모로 이제 하니까 맥주 맛도 약간 바뀔 수가 있고 뭐 이제 좀 효모 관리가 안 되다 네, 보니까. 효모 관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같은 효모로만 이렇게 맥주 양조와 발효를 거쳐야 되는데 역시 경영학과. 네,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퀄리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는데 그런 효모를 굉장히 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 맥주에 들어가는 효모를 이제 약간 뭔가 표준화를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그 효모에 대한 학명이 있는데 정확한 학명의 이름은 워낙 복잡해서 말씀드리지 야콥센 아니에요? 아니요, 그 칼스버그라는 이름이 그 효모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아. 네, 그게 명칭이 붙을 정도로 이제 고착화된 효모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 회사가 대단한 게 이거를 이제 특허권을 출원을 해가지고 이제 자신이 독점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무상으로 배포를 합니다. 이 개인 배신에. 네, 그래서 가져서 그래요. 이게 칼스버그가 원래 가진 사람이 더 할 때가 많아요. 아니 근데 가져서 넓은 거예요. 못 가졌으면 내 걸로 하려고 했겠지.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싶어 해서. 네, 어쨌든 많이 가졌겠죠. 많이 가졌습니다. 수집하는 사람이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이제 효모를 어쨌든 무상으로 이제 배포를 하다 보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세계 그 맥주 퀄리티에 약간 표준화가 일어났다. 그래요? 그 정도예요? 네. 중구난방으로 쓰던 효모들이 네, 이제 이 칼스버그를 통해서. 네네. 그래서 뭔가... 이제 맥주사에서는 굉장히 그쪽으로 좀 되게 뭐라고 하지 업적이 있는 효모 관리의 중요성을 이제 퍼뜨리기도 하고. 국자적인 회사인가요, 칼스버그? 네, 칼스버그도 지금 뭐 저번에 뭐 인베브 그런 소속은 아니고요. 지금 아직도 덴마크에서 한 4개 정도의 이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우리 오비도 팔렸는데. 네, 뭐 칼스버그는 뭐 잘 유지가 되고 있다. 그게 제일 쇼킹했어요. 오비까지 인베브 거 소속이라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죠. 카스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스도 인베브죠, 사실. 오비 카스 아니야? 네. 하이트 빼고는 다. 진짜요? 네, 오비잖아요. 나 몰랐다. 네. 진로 하이트. 우리나라 맥주가 2개밖에 없었어요? 하이트와 오비. 근데 이게 종류는 많은데. 롯데 주류까지. 그렇죠. 롯데가 얼마 전에 클라우드랑 몇 년 전에 들어왔고. 네. 그리고 이 칼스버그 하면은 그 서머스비 애플사이다라고 요즘 이제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그 사이다. 네, 그것도 칼스버그 쪽에서 나오는 브랜드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이다는 원래 술이에요. 그런가요? 사이다 많이 마시잖아요. 네네. 그 탄산 들어간 사과 맛 사이다 그거 많이 팔잖아요. 술이라고요? 보통 술이 많아요, 사이다가. 술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사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청량감 있는 맥주 해갖고 맥주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맥주과인가요? 맥주 비슷한 걸 건데. 샴페인과가 아니라? 샴페인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이다를. 그래요? 근데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제 식성 사이다. 그렇죠. 그거를 얘기를 소화제라고 하는데 생각하는데. 그 외국에서는 그럼 스프라이트잖아요. 스프라이트. 이제 그거는 이제 사이다라는 명칭을 사실 쓰지 않는 걸로 그냥 알고 소다죠, 있는데. 소다. 그쵸, 소다고 뭐. 사이다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소다에 사이다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뭐 호찌가스, 뭐 포스트잇, 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어쨌든 뭐 계속 얘기를 하자면은 이렇게 효모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업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칼스버그 맥주, 지금의 형태를 띠게 된 거는 1900년대에 들어와서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연구를 발전을 하다가 이제 계속 이제 상품을 개선을 하고 1904년도에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칼스버그 맥주를 시판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칼이라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이제 아버지 야콥이 있고 아들 칼이 있는 거잖아요. 이 또 두 사람 간의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나요? 네, 일단 들어보시죠. 네, 그래서 아버지 야콥은 이제 어쨌든 그 맥주의 그 기틀을 잡은 거고 그런 왕실의 인증도 받았고 그래서 아들도 어쨌든 자기 사업을 물려줘야 되니까 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너는 이제 외국에 가서 선진 양조 과정을 배워와라. 근데 아들이 하나였나 봐요. 뭐 하나일 수도 있고 뭐 첫째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네. 어쨌든 이 칼이라는 아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그 이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칼이 그 맥주 양조 과정을 배워서 돌아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칼스버그는 이제 라거 계열의 맥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야콥의 생각은 나는 계속해서 이 칼스버그 라거를 만들고 아들은 이제 딴 데 가서 배워왔으니까 얘한테는 에일 맥주를 만들게 시키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나는 라거, 아들은 에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야콥의 구상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칼이 그거를 이제 나는 싫다. 나도 라거를 만들 거다. 아니 왜? 아니 왜 굳이? 이게 또 스토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칼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라거로? 네,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칼이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싶었는데 아버지의 반대로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일단. 삐뚤어졌구나. 네.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을 다 듣기 싫은 거야. 네, 이제. 일단 두 번째는 그 양조 과정을 배우러 유학을 갔다 왔다고 했는데 또 이 사람이 배운 맥주는 그 저번에 그 필스너 우르켈을 했을 때 잠깐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 필스너 우르켈이 이제 필젠이라는 지방에서 처음에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필젠 라거 방식을 사실 배워왔어요, 이 사람은. A를 배운 게 아니에요. 네, 돈 주고 보내놨더니. 네, A를 배우라고 보내놨더니 라거를 배워왔어요. 야거를 배워왔어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A를 뭐 잘 만들지도 못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케이.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건 되게 좀 부유층 간에 있을 만한 싸움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콥이라는 사람은 컬렉터라고 했잖아요. 그 예술품 컬렉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술품을 수집을 합니다. 근데 칼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예술품에 관심이 많고 이 사람도 컬렉터에 저걸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칼은 자기가 그런 수집하는 그런 컬렉션에 대해서 아버지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니야, 세 개 다 맞는 말이네. 네. 세 개가 복합적으로 엮였네. 네, 그래서 이게 우선은 유학 가기 전에 아버지가 여자친구를 반대했을 거고, 그렇죠. 유학을 가고 보니 에일이 아니라 라거를 배웠고, 네. 갔다 와서는 나도 이제 콜렉터 할게요 했더니 아버지가 그건 콜렉션이 아니야. 그렇지. 너의 식견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뭐 그러다 여러 가지로 보니까, 네. 복합적이네.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그래서 칼이 양조장을 스스로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만드는데 또 웃긴 게 또 칼스버그라는 상표를 그대로 붙여요. 그러니까 이제 칼스버그의 종류가 두 개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야콥이 원래 만들고 있던 칼스버그는 이제 구 칼스버그라고 이제 올드 칼스버그라는 이름이 붙고 이 이제 칼이 독립을 해서 만든 칼스버그 양조장은 뉴 칼스버그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뭐 약간 구마적 신마적.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칼스버그가 그러니까 브랜드가 두 개로 이제 약간 나뉜 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거의 근데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진 않아요. 한 4, 5년간 이렇게 이제 독립을 해서. 사실 이기는 부모 없다고. 네네. 그래서 이제 한 4년 만에 둘이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해서. 누가 누가 진 거예요?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화해를 했어요. 네. 화해를 했으면 이제 그 상속의 관계를 또 명확히 해야 되잖아요. 이제 아버지 거를 이제 그 전까지는 상속을 해주지 않으려고 했겠죠,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야콥이라는 사람은 내가 죽으면 이 칼스버그 재단에 모두 이제 귀속이 된다. 재단이 있었어요. 네, 칼스버그 재단이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그 재단에 모두 귀속을 한다. 그렇게 이제 하고 유언장을 미리 남겨놨는데 아들하고 화해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유언장을 고쳐야 되잖아요, 이제. 고치지 못하고 급사를 합니다. 1년 만에 화해를 한 지 1년이 안 돼서 이 야콥이 이제 사망을 해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 상속 관계가 명확히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이 칼스버그는 이제 아들 칼의 소유가 아니라 칼스버그 재단의 소유로 이제 가버립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이런 또 좀 칼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스토리죠. 많이 안타깝죠. 네. 그래서 이 얘기가 덴마크 내에서도 되게 좀 유명한 얘기래요. 그래서 덴마크 내에서도 이거를 소재로 한 드라마도 나올 정도고, 그래서 굉장히 좀 국민 맥주구나 거의. 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예술적 식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칼의 예술적 식견이 그렇다고 막 아주 막 별로고 그런 건 아니었나 봐요. 이제 사실 덴마크 하면은 그 안데르센으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동화 작가 안데르센, 인어공주. 그래서 그 덴마크 안데르센 나오잖아요. 안드레선. 그러네요. 또 그렇게 하니까. 네. 네. 그럼 코펜하겐에 가면은 그 인어공주 모양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랜드마크처럼 이제 하는 건데 그 인어공주 동상이 만들어진 것도 이제 그 아들 칼의 의뢰로 그 동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제가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죠? 그런 이제
자꾸 저급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예술적 식견을 가지고 네 그런 이제 기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당시에 디즈니월드죠. 뭐 동상 하나인데요. 디즈니월드를 꿈꿨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아버지 야콥이 죽고 그 칼스버그 그 원래 올드 칼스버그가 이제 칼스버그 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조금 한 10년 뒤에 그 이제 올드 칼스버그와 뉴 칼스버그가 합병을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단일 브랜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누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칼스버그 집안에서 다시 소유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야콥센 집안에서 아들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칼스버그의 이름을 딴 이제 박물관도 있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그 컬렉션들이 많다고 해요. 그 예술적인 것도. 그리고 이제 칼스버그에서 좀 더 이제 특이한 게 그 칼스버그 그 뭐라고 하죠? 그 레터링 그 캔에 들어가는 그 레터링을 보면은 코끼리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남아 사람인가? 아, 그건 아닌데 이제 코끼리의 이제 의미 자체가 뭔가 힘, 그리고 충성, 그리고 이제 근면함 그런 거를 이제 약간 여기서 칼스버그의 약간 뭐라고 하죠? 그런 사훈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칼스버그 자체가 이제 그 코끼리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코끼리가 유럽에 없었을 텐데. 1800년 되면 그래도 있지 않았을까요? 동물원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면 이제 거의 그 식민지로 뻗어 나갈 때니까. 그때도 그렇고 2000년 전에 그 코끼리를 타고 전쟁을 할 정도였으니까. 뭐 코끼리가 유럽에 전혀 뭐 소개되지 않았던 건 아니었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그 칼스버그가 이제 그 로고를 보시면은 그 이제 칼스버그니까 C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 맨 처음 C는 이제 코끼리의 상아를 따서 만든 그러네요. 레터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칼스버그의 R이 2번이 들어가는데 네. 두 번째 R의 이제 바닥을 보시면은 약간 코끼리 발처럼 이렇게 모양이 돼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R을 보시면은 약간 코끼리 코처럼 그게 그려져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코끼리의 뭐 그런 모양을 넣은 건 아니지만 그 레터링을 통해서 이제 코끼리의 상징을 넣은 맥주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그 칼스버그에서 만든 맥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진짜 칼스버그, 오리지널 칼스버그가 들어와 있고 또 서머스비 애플사이다 그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덴마크 현지에서 팔리는 맥주 중에서는 엘리펀트 비어라는 맥주도 있대요, 실제로. 코끼리를 되게 좋아하나 네네. 보다. 피츠는 어디 거예요? 피츠는 롯데 겁니다. 롯데 코끼리잖아. 클라우드. 피츠는 롯데 겁니다. 오케이. 네, 클라우드의 그 후속작으로 나온 게 피츠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끼리의 상징을 가지고 있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그 마무리시죠. 금마무리인데 좀? 아, 네, 뭐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얼마나 벌어요? 아, 이게 2009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세계 4위의 매출을 낸다고 합니다. 2009년 기준으로. 칼스버그 혼자서? 네. 칼스버그도 굉장히 많이 팔리는 맥주예요. 와, 전 세계에서 4위? 네네네. 1위가 인베부고 2위가 누구였죠? 2위가 그 밀러, 사브 밀러. 사브가 근데 사실 이게 그 제 생각인데 워낙 말씀드렸듯이 이게 인수합병이 많다 보니까 웬만큼 아는 브랜드, 그러니까 1위가 그 점유율이 어마어마하고 1, 2위가 점유율이 어마어마하고 이제 사실 밑으로는 고만고만하지 않을까. 사브가 어디 회사였죠? 사브 밀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미국 쪽 아닐까요? 밀러도 팔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네. 원래 사브랑 밀러랑 합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브가 어디예요? 사브. 그때 말해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아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저 오래전. 3위가 어디였죠? 3위 하이네켄이었나? 하이네켄일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기억력이 네. 점점 감퇴하네요. 아 그리고 이제 칼스버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또 이제 한 리버풀의 오랜 기간 동안 또 그 유니폼 스폰서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1990년대 초반부터 2010년 그때쯤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그 리버풀 그 가슴에 칼스버거라는 로고가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도 그 홍콩에서 열리는 그 칼스버거 컵이라는 이제 그 축구 국가대항 축구 대회도 있었고, 저번에 뭐 카이네켄도 이제 챔피언스리그 쪽에 스폰을 많이 한다고 했었는데 칼스버거도 마찬가지로 좀 운동 쪽으로 축구 쪽으로 이제 스폰서를 많이 하려는 그게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칼스버그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정말. 없겠죠. 네, 그래서 좀 찾는데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좀 오늘 좀 분량이 좀 많이 부족해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이 정도의 정보면 솔직히 칼스버거가 우리나라 유명한 맥주도 아니고, 네.
충분히 맛을 좀 설명해 주세요. 맛은 하이네켄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이네켄이 좀 더 깔끔한 느낌이고 칼스버그는 조금 뭔가 맛이 약간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좀 너무 가벼워요? 네, 좀 가벼운 느낌이 나요. 묵직함이 없어요? 네, 묵직함이 좀 덜합니다. 저도 아무래도 좀 개인적인 취향이 좀 그런. 탄산의 강도는 어때요? 탄산은 세지 않아요. 하이네켄보다? 네, 하이네켄보다. 씁쓸함은 어때요? 씁쓸하지도 않아요. 그래요? 달아요? 아, 달지도 않. 이게 약간 향이 좀 있어요? 과일 비슷한 향이 약간 있네요. 라이트함에 가까운 네, 거예요? 그 귤 이제 보통 찾아보면 이제 귤 향이 약간 난다. 그런 맛이 있는데 이제 끝 맛이 좀 향이 좀 과일 향이 있고.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이거는 무거운 맥주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이제 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맥주의 맛 그 자체를 느끼기 위해 먹을 때가 많은데 보통은 뭐 이제 치킨 먹으면서 이제 그거를 곁들이는 분들도 많잖아요. 안주의 맛을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맥주라고 우리나라 생각하거든요. 맥주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 거예요? 그거보다는 훨씬 낫죠. 어떤 점에서 나은 거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우리나라 맥주보다 풍미가 좀 더 있고요. 아주 좋은 편이네요. 풍미가 좀 더 있고 탄산은 좀 약해요. 우리나라 맥주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맥주 카스 같은 경우에는 탄산이 굉장히 강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탄산 좀 더 약하고 향은 좀 더 훨씬 더 그 과일의 향 느낌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카스보다 덜 심심하다.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뭐 무거운 맛은 아니다. 그래서 마시기엔 또 부담이 없다. 네, 맞습니다. 편하게 마실 수 있고 네. 과일 향이 좀 나는 그런 풍미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칼스버거가 좀 괜찮은 맥주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뭐 안주랑 함께 먹기 위해서 이제 안주가 메인일 경우에 그 안주의 맛을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그 뭐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와인 같은 경우는 그 마리아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음식과 어울리는 정도를 이제 뭐 어떤 음식에도 무난히 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맥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렇게 센 맥주를 좋아하고 뭔가 무거운 맥주를 좋아하고 맛이 확실하게 있는 맥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 그럴 때가 있긴 해요. 맥주를 마시고 그 맛이 입안에 맴돌 때 그렇죠. 음식을 먹으면 약간 음식 맛을 좀 가리죠. 그렇게 돼요. 네. 그렇게 되긴 해요. 네. 그런 건 없지 않았어요. 맥주가 그런 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뭔가 뭐 라거 맥주를 먹을 땐 보통 라거 맥주를 먹을 땐 집에서 뭐 이것저것과 함께 먹는데 그런 이제 뭐 좀 더 센 에일 뭐 특히 흑맥주 계열을 먹을 때는 딱히 안주가 사실 필요가 없더라고요. 확실히 맥주를 마실 때 뭔가 맛을 느끼고 싶으면 안주는 최대한 줄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곁들이고 싶다. 네. 그러면 뭐 아무거나 마시는 거죠. 네. 음식이 주가 됐을 때는 맛있는 맥주까지 마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 뭐 제 생각에는 이제 알코올이 주지 그렇게 되면 맥주가 주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 내실 건가요? 또 오늘도 내야 되나요? 그럼요. 아까 열심히 이름 또박또박 얘기해 주셨잖아요. 오늘 이름 많이 나왔어요. 또 이름으로 내야 되나요? 오늘 좀 색다른 거 하고 싶어요? 네. 아니 뭐 굳이 안 내셔도 돼요. 고민이 되시면. 아니 내야지. 뭔 말이에요. 아니 혹시 이 문제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니까. 오늘도 한번 맞춰보겠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문제는 칼스버그의 이제 상징 동물. 동물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그 로고를 만들었는지. 칼스버그 그 레터링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어떤 동물의 그런 상징이 많이 들어간다. 문제가 너무 쉽네요 오늘은. 뭐 그래도 어쨌든 들으시면 언제나 쉬워왔어. 들으면 누구나 맞출 수 있어요 이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어떤 맥주를 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 유럽 쪽에서 아시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네요. 어디로 가나요? 일본 맥주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칭따오 나오겠네요. 대표 맥주는 뭐예요? 네? 일본의 대표적인 맥주. 뭐 여러 가지 있죠. 아사히, 삿포로, 뭐 기린, 뭐 산토리. 에비수. 네, 에비수. 일단 가장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내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 1위가 아사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사히가 그렇게 맛있는 맥주인지 잘 모르겠던데. 근데 아사히가 제가 봤을 땐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했고 그리고 그 세계의 맥주 굉장히 초창기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사히가. 그래서 저는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 자체가. 네네. 그리고 저도 한 2011년, 12년 그때 처음으로 아사히 먹어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편의점 4캔 10,000원 맥주를 팔던 시대도 아니었고. 그렇죠. 뭐 그 당시 이제 좀 이제 유행을 하던 게 맥주 창고가 그 당시 많이 생기기 시작하던 그 시점인데 아무래도 좀 접하기 쉬웠던 맥주가 아사히이지 않았나. 아사히 이야기는 좀 아껴두세요. 네네. 다음 이야기를 위해서. 네. 아사히를 하고 좀 더 일본 맥주는 할 얘기가 많겠네요. 네. 시간이 많으면은 좀 더 다른 맥주까지도 좋네요.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네. 오늘 뭐
어쨌든 고생했어요 준비 오느라. 네, 오늘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오늘은 이번 주는 좀 부족하다고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뽑았어요. 네, 그러네요. 또 하다 보니까. 네,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누구시죠? 네, 쌤이었습니다. 로우 타일러였고요. 하이 타일러였습니다. 네, 포인트리스 살롱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POL 잉글리시 계정에도 올라오고 또 이제 저희가 살롱은 따로 이제 계정을 파가지고 올라오니까 이름이 뭐죠? 포인트리스 살롱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에요. 바꿨잖아요 이름. 저세상 귓속속 영어 그건 아닌데? 뭐였죠 저희? 그건 다른 아무 말 살롱. 아무 말 살롱 맞습니다. 아무 말 살롱. 유입력이 너무 약해서 포인트레스 살롱은 우리끼리만 아는 거니까. 네네. 그 하긴 아무 말이라는 말이 맞잖아요. 포인트레스가 아무 말로 하면. 네, 아무 말 살롱이라는 말도 예전 파트가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뭐 POL 잉글리시 계정에도 지금 맥주 방송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인가요? 끝이죠. 쌤 따라 맥주 따라.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아사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쌤 따라 맥주 따라 랄랄랄랄라